이건 또 뭐야? 아니 무슨 나무에서 마이주가 나와? 힐링되고 편안하고 상쾌하다. 사람을 다독여주는 눈 편안해지는 식물들. 저곳에서 숨 한 번 쉬면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 미세먼지의 지친 폐를 달래줄 것 같은데, 하지만 이렇게 심신을 달래줄 것 같은 식물들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네. 어떻게 그러냐고? 입 벌려 설명 들어간다. 딱 집중. 자기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식물들도 은밀히 갖춘 비밀 무기가 있다. 그것은 바로 식물들의 필살기, 가시. 여기 가시 가까이 가면 목숨이 간당간당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,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삐죽삐죽한 가시로 감싸져 있는 샌드박스 나무다. 촘촘한 뾰족 가시가 겉을 둘러싼 생김새만 보면 오, 신기한데?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렇다고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? 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. 우선 이 나무 별명부터가 원숭이도 오르지 못할 나무라던데, 겉부분에 자라난 가시가 그대로 살갗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서 전문적인 암벽 등반가라도 오르지 못할 정도라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. 겉보기만 해도 살벌한 이 나무, 갖고 있는 비밀 병기가 이게 끝이 아니라네. 이 나무가 갖춘 또 다른 비장의 무기, 폭탄처럼 터지는 열매. 어느 날 남아메리카에서 한가롭게 열매를 따고 있던 남자. 그런데 깜짝이야. 뭐야 이거? 갑자기 손 안에 든 열매가 펑 하고 터져버린다. 열매 모양 자체는 작은 호박 같아서 앙증맞아 보이지만, 그렇다고 쉽게 본다면 큰 코 다치기 딱이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. 어떤 이유에서 터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펑펑 터지는 모습이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연상케 하는데, 그래서 샌드박스 나무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나무란다. 이렇게 폭발한 나무 열매는 무려 90m까지 날아갈 수 있다니, 그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경고가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딱 하고 때려박히네. 그런데 여기 가까이 가지 않아도 나무 열매에 봉변당해 심신상실할 수 있는 나무가 하나 더 있다는데? 사람 잡는 두 번째 나무의 정체는 바로 번야 소나무. 아니,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살인나무 명단에 올라간 걸까? 먼저 이 나무의 잎부터 보도록 하자. 앞서 말했던 샌드박스 나무처럼 번야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 위협적인 삐죽삐죽한 가시들. 하지만 이 나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가시가 아니라는데? 사실 진짜 문제는 거의 사람 얼굴만한 솔방울이라네. 잠깐! 솔방울 맞아봤자 아프기냐 하냐?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당장 고쳐라. 번야 소나무의 솔방울 무게는 무려 10kg 이상을 육박한다는 사실. 그런데 12월과 3월이 되면 이 솔방울들이 잘 무르익어 우수수 비처럼 내린다고. 잘 감이 안 잡힌다면 쌀 한 가마니가 50m 높이에서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시겠다. 실제로도 호주에서 한 남성이 이 솔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뇌손상을 입었다고 하니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? 중력의 힘을 빌어 모든 걸 다 부셔버리는 두개골 골절 머신이라도 과언이 아니니 아무리 신기하게 생겼어도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말자. 그런데 여기도 요상한 외모로 사람을 홀린 후 죽음을 선사하는 지옥의 나무가 또 있으니, 그 위대한 주인공 나미비아 벽나무. 이 나무 생긴 게 이렇게 요상한 이유는 사막에서도 물 없이 거뜬하게 살기 위해서라는데, 그 때문인지 내부의 물을 지키려고 30cm의 어마어마한 가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네. 더군다나 제일 무서운 점은 바로 독성이 있다는 것.
설마 여기까지 봐놓고 에이 나무에서 독이 나와 봤자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도 생각을 당장 고쳐 먹어야 한다. 왜냐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독은 까딱하면 무려 영구적 실명까지 불러올 정도로 지독하거든. 심지어 과거 현지 사람들이 대대로 사냥할 때 화살에 독을 묻혀서 사용했다니, 아, 나무도 독으로 사람 잡을 수 있구나. 빠른 납득이 필요하다. 그런데 이 정도 독성은 껌으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나무가 있다네. 자, 이번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, 온몸이 독이라는 만친일나무. 이 나무 겉보기에는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까고 보면 어디 한 군데 비범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네. 먼저 사과처럼 생긴 열매를 보자. 배고프면 순간 혹해서 손이 갈 수도 있게 생겼지. 그렇다고 이 열매 따먹으면 바로 응급실 실려가기 싹 가능이다. 왜냐고? 열매가 백설공주 독사과는 저리 가라 할 아주 지독한 독이라서 먹는 순간 각혈, 기도파열 등 무서운 증상을 불러올 수 있거든. 그렇다면 설마 열매만 독성이냐? 아니! 만친일나무는 그냥 나무 자체가 유독한 성분을 지니고 있단다. 그 정도가 심각해서 오죽하면 나무에 따로 접근 금지 표시를 해놓는다는데, 지나가다 우연히 떨어지는 수액 단 한 방울만 맞아도 온몸이 울긋불긋 물집으로 꽃이 핀다고. 수액만으로도 나무 밑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싹 다 벗겨버린 적도 있다니, 이 녀석 그 위험을 알아줘야겠네. 그럼 이 나무 태울 땐 어떨까? 적어도 타 죽는 순간만큼은 무해할 것 같지만, 아니, 천만의 말씀. 실상은 타는 순간까지도 엄청난 독을 내뿜는다는 사실. 나무를 태우는 연기에 잘못 노출되면 그 순간 바로 각막이 벗겨지거나 더 심할 경우 끔찍하게도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온몸이 무기가 따로 없다. 자, 그럼 드디어 아까 소개한 마이쮸가 나오는 나무 빨리 만나러 가보자. 랜선 여행 말고 진짜 여행 가서 필리핀 깊숙한 정글 연안에 도달하게 됐다면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다. 오늘 마지막에 만나볼 주인공 배존벌레가 열렬하게 환영식을 해줄 수도 있거든. 요 녀석들 사는 곳이 나무 속이라 실수로 나무 한번 잘못 만졌다가는 하얗게 꿈틀거리는 모습 보고 비명이 절로 나올 수 있단 말씀. 그런데 사실 이름은 배존벌레지만 실제 정체는 벌레가 아니라 무려 조개라고 하는데, 아니 그럼 도대체 조개가 나무 안에 왜 들어있는 거야? 이 기상천외한 일의 이유, 그건 바로 먹이. 이 조개들 식성이 좀 괴상한데 주식으로 먹는 건 나무요, 간식으로 찾는 건 돌멩이라니 어지간히 자연 친화적인 식단을 고수하신단다. 그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나무를 갈라서 이 배존벌레들만 채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. 심지어 현지인 중에서는 무려 이놈들을 먹는 사람들까지 있다네. 저거 어떻게 먹냐? 나는 나무가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. 앞으로 비 오면 나무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꼭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산 가져다 달라고 얘기해야지. 오늘도 자나깨나 동심을 바싹하게 깨부순 마, 이게 바로 산타 아이가.